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23일 한 새벽 정도인데, 갤럭시 S25가 언팩 행사를 합니다. 언팩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포장을 풀다, 이런 용어입니다. 저도 갤럭시 S25를 23을 쓰고 있는데, 액정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갤럭시 S25가 언팩이 돼서 뭐 가격이라든가 스펙도 굉장히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 갤럭시 S25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MX 사업부는 엑시노스를 S25에다 탑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이제 S25에 들어가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작년에 이제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19%로 1등을 했다는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 18.7%로 1등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근소한 차이입니다. 누가 1등 이런 걸 뭐 이렇게 뭐 너무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엄하게 차이 나죠. 애플하고 삼성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AP 같은 거 스마트폰의 두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자체 설계를 해서 이 TSMC한테 그 이제 파운드리 외주를 주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엑시노스 2400, 그 다음에 S25에는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율로 말미암아서 여기를 지금 탑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240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34만 9,580원이에요. 그런데 애플의 A18 프로의 자체 생산 가격은 얼마? $46예요. 67,000원 밖에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애플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뭐 갤럭시 S25를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S25를 팔아서 과연 이득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날까? 그게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갤럭시 S25가 공개가 임박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AI가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슬림해졌어요. 날씬해졌어요. 이게 지금 뭐 8mm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6.1mm래요. 가늘고 그런데 가격이 동결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MX 이제 그 이동통신 사업부죠. 여기에 보면 갤럭시 S25 모바일 D램 LPDDR5를 얘기를 하여 1차 공급사로 마이크론을 약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은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마이크론이 2차 공급사였어요. 그래서 1차 공급사에서 슈티지라든가 뭐 공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이크론의 제품을 탑재를 했었는데 이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포스트 서플라이어로 그냥 결정이 돼 버린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끝까지 이 엑시노스 2500을 TSMC에다가 파운 외주를 줘서 생산이 만일 됐다 그러면 그걸 채용하고 싶었는데 TSMC가 거절했습니다. 뭐 TSMC가 경쟁사하고 뭐 이렇게 경쟁을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의 MX 이제 모바일 익스퍼리언스 이제 모바일 경험에서 이 사업부가 AP에 이어서 D램도 같은 식구인 DS 사업부의 LPDDR5X를 외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을 1차 공급사로 낙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맨날 그냥 2차 공급, 이제 그냥 세컨 벤더였었는데 이게 포스트 서플라이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 일이 좀 쇼킹하죠. 그냥 뭐
갤럭시 S25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저 같은 유저 입장에서는 뭐 그냥 가격도 동결되고 성능 좋고 뭐 슬림해지고 다 좋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삼성전자가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통상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복수 이제 밴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공급사에서 쇼티지가 발생하면 구원 등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여태껏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마이크론을 이제 퍼스트 서플라이로 했냐. 한번 MX 사업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핵심 평가에서 마이크론의 D램이 삼성 DS 부분을 앞섰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LPDDR이라는 것은 로파워 DDR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D램에서 오버히팅, 전력의 이 발열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전기 소모량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설계라든가 제조에서 비교 우위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누가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반도체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GB200에도 마이크론이 제작한 저전력 특화 D램 여기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GB200에도 HBM이 총 16개가 들어가고 CPU 옆에 LPDDR5X가 16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HBM이 16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LPDDR5도 16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GB200에다 HBM을 공급을 못하더라도 LPDDR5X가 들어간다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영업 이익이라든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원인으로 살펴보면 첨단 공정인 원C D램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1에서 원C D램을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6개월 늦춰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면서 이제 MX 사업부가 DS 이 사업부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C 공정이 갈수록 선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선폭이 좁을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D램 생산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손익 경쟁력도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C를 지금 못 만드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이제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B에선 엔비디아 GPU 특화 D램인 GDDR7 기반으로 캐파를 할당하고 있어 갤럭시 S25에 들어갈 LPDDR5는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D램에서 여기 약간의 문제가 좀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참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도 이런 소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개 앞둔 삼성 갤럭시 S25 국내 가격 동결이 전망이다. 왜냐하면 애플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25 두뇌에 해당하는 AP를 이게 MX 사업부 이 LSI 그 시스템 저 사업부에서 이걸 엑시노스 2500을 생산을 못하니까 수익성이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DS 사업부 그 다음에 LS 시스템 사업부 이런 데서는 가장 큰 고객이 MX 사업부란 말이에요. 한 지붕 두 가족이지만은 그런데 성능이 안 따라주고 가격이 안 따라주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시스템 LSI가 기흥했죠. 시스템 온칩 설계를 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공정을 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MX 사업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전량 적용할 것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다수 의견이란 말이에요. 참 힘든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란 말이에요. 여기 뭐 보면은 파워라든가 뭐 퍼포먼스라든가 이게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갤럭시 S25에는 스냅드래곤 8 LTE가 전량 탑재되고, 그러니까 삼성 MX4F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MX4F에서도 엑시노스 2500이라든가 삼성 계열사 걸 써줘야지 그냥 그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참 고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이제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AP 때문에 이 MX 사업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핸드폰의 성능을 높이려면 이 AP에게 달렸는데 이 엑시노스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스냅드래곤을 넣을까 엑시노를 넣을까 항상 여기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제 MX 사업부가 엑시노스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을 채용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율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율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500을 삼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수율이 뭐 10%, 20%, 뭐 30%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율 부진의 명확한 원인도 가려내지 못하는 눈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아무리 지금 설계상으로 엑시노스 2500이 좋다 할지라도 수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LSI 사업부 이제 설계하고 개발 쪽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이제 이제 그 생산하는 쪽에 이견이 큰 분위기로 파악된다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엑시노스 2500은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폴더블 모델이나 이제 뭐 탑재될 전망인데 이제 그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1년 동안에 한 2억 한 9천만 대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 폴더블은 700만 정도 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마트폰은 2억 2,940만 대인데 폴더블은 뭐 700만 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MX 사업부가 DS 사업부에 그거를 다 이제 배제를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이제 MX 사업부 입장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점점 AI로 지금 되다 보니까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에 밀리니까 MX 사업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발열이라든가 전력 효율성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결국은 DS 사업부의 제품 거를 배제를 하고 그냥 퀄컴하고 마이크론의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 통계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AP9 이제 매입한 비용을 보면은 21년에는 6조 원대, 22년은 9조 원대, 23년에는 11조 원대, 24년에는 지금 8조 원대. 9월 말 기준이 아직 다 통계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구매 비중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추락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퀄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이 추락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매출이 증가하면 뭐 하겠냐고요. 영업이익이 자꾸 내려가는데. 이런 그 내부 사정 때문에 MX 사업부가 DS 사업부에 AP라든가 LPDDR5 D램을 배제를 한 거죠. 그래서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죠. 캡티브 마켓. 그 계열사 간 내부 거래죠. 그러니까 그 MX 사업부 같은 경우는 DS 사업부에서 AP도 잘 만들고 D램도 잘 만든다면 그대로 사하면 내부 거래를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이 수요도 못 따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부에 존치할 이유가 무엇이냐. MX 사업부에서 DS 사업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겠냐고요.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안 싸움이 심합니다. 그래서 DS 사업부, 그 다음에 MX 사업부, 집안 갈등에 외부에서 따가운 시선도 있어요. 그렇지만 MX 사업부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퀄컴 거를 쓰고 마이크론을 쓰겠냐고요. DS 부분 패싱은 결국 기술 경쟁력 저하가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 사업부 간의 사일로 현상. 그래, 조직 내 부서 간의 벽을 쌓고 협조하지 않는 현상을 사일로 현상이라 그럽니다. 사일로 현상. 그러니까 DS 사업부하고 MX 사업부가 같은 삼성 그룹이라는 게 한 집안이지만은 서로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벽을 쌓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사일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부가 이제 목표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MX 사업부도 목표가 있고 DS 사업부도 목표가 있는데 이걸 최선의 선택은 이제 DS 사업부 같은 경우는 원시에 집중하고 MX는 마이크론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그래서 시너지 훼손이 빚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 알려졌습니다.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노태문 사장이 DS 사업부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랬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DS 부분이 든든한 우근이 돼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발목을 잡는 듯한 형국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태문 사장이 DS 부분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니 집안 싸움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잘 될 집안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퀄컴은 이게 스냅드래곤을 내놓을 때마다 성능이 좋아지고 전력 효율도 향상되고 이 AP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엑시노스에서 지금 제대로 못 만드니까 가격을 자꾸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시 D램의 양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삐끗하거든요.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1에서 원시 D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거나 어쨌거나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평택 캠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원시 D램이 잘 만들어져야지 갤럭시 S25가 끝이 아니잖아요. 또 하반기에 갤럭시 폴더블 폰이라든가 또 내년에 있을 갤럭시 S26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구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원시 D램은 최초의 타이틀은 SK 하이닉스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음 달 2월 달부터 대량 생산이 들어간다고 보도가 됐고 저도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HBM4에는 SK 하이닉스의 원시 공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어제 방송을 했지만 원시 D램을 생산하면 처음에는 이제 DDR5라든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이런 데다가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모바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HBM으로 가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퀀텀 점프를 노리는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원시 D램에서 약간의 생산에 지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인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언팩 행사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이걸 버리고 갤럭시 S25를 사야 되거든요. 이것도 자급제 폰입니다. 제가 자급제 폰으로 한번 또 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그냥 구독 경제까지도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갤럭시 25가 AI 성능이 좋아지고 AP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LPDDR5X의 전력 소비도 좋아지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